일단 10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난 판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아래로 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하급심은 기속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간 살아온 인생이나 정치 과정을 볼 때 그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의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6월 3일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고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범죄 혐의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누군지 여러분 제가 몸바쳐서 막겠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방금 한덕수 총리 이름을 거론하다 그러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했고 이제 출마를 앞둔 것이 아시안에서 온 상황에서 후보님의 단일화에 대한 기상도 조금씩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토론으로 압살하고 누가 저 범죄 혐의들을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고가 아니라 선고로서 실현할지 자명합니다.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당당하게 맡겠습니다. 훌륭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막무가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점잖음이라든가 조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막 가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막 가는 걸 텐데요. 이걸 막을 수 있으려면 누가 나서야 될지 자명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 자체는 제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무력하기 위해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제가 결자 해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다시 말씀드리면 소추의 정의를 놓고도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것을 기소행위 그 이견이라는 것은 제가 역시 84조의 이슈를 만들고 화두를 던진 것은 저였습니다. 작년이었죠? 84조에 관해서 사실상 논란은 없습니다. 84조는 소추를 중단한다고 했지, 정지한다고 했지, 심판을 정지한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소추와 심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그 파기환송이 올라오기 전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걸로 심판이 중지되고 대통령 노릇을 계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상식적인 행동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걸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죄 자체를 민주당의 의석수를 이용해서 아예 죄를 없애버리고 소부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니까 거부권 행사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의 선거로 정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해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사과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이긴 한데 이제 경선 시작하신 후에 세 번째 방문을 하셨어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 땅을 적에게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시민들과 승리의 기운을 나누고 결기를 함께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오늘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제가 대구에서 맞이할 수 있어서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럼 이제? 대법원을 그럼 뭐 폭파시키겠다는 겁니까? 그건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결정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욕하고 군시렁대겠지만 그래봤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정의의 발걸음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 정의의 발걸음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날에 홍성기 민정실장이 당시 소집 체포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다시 합류하겠다고 변명을 하셨어요. 혹시 그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그 과정에 사표 수리가 총리실에서 바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에게 우리 팀에 합류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하고 이미 나눈 상태였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 전혀 아닙니다. 홍종기 총리실 민정실장은 한동훈 캠프에서 한동훈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갈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하듯이 우리는 지금 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저만이 이기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홍종기 실장도 그런 마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오늘 제가 안동의 산불 피해 주민들과 만나고 왔습니다. 대구 북구 지역에 또 다른 산불이 있었죠. 저는 3월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피해 대표자님들과 만나서 특별법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국민들께 우리 그때 경북 북부 지역의 그 산불 피해 아직까지도 상처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말씀을 드렸죠.
저는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뭘 하고 안 하고의 배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변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저는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이후에는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늘 대법원 판결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넓게 보입니다. 우리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불안하시고 포기하는 마음이 계셨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은 포기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 길에 한 발씩 한 발 더 크게 다가간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이기는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